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의 상징이었다. 바쁜 생계를 뒤로하고 늦은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한가한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 우리는 그것을 꿈꿨다. 수십 년을 일해온 이유도 결국은 그런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막상 퇴직의 순간이 탁 치고 나면 그것이 결코 낭만만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연금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오르며 나이든 몸은 점점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고 집안의 자식들 문제까지 떠안게 되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 된다. 꿈꿨던 노후는 어디로 갔을까? 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정우섭 씨는 35년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62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정 씨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그동안 부은 퇴직연금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 퇴직 후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강좌도 듣고 소일거리로 청소년 대상 멘토링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씨의 계획은 은퇴 1년 차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월 평균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다.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값이 부담을 키웠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던 아들이 몇 달 만에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부부의 연금으로는 세 식구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 씨는 다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수묵화를 그리고 밤에는 점포를 지키는 이중생활을 하며 그는 말했다. 나는 은퇴했지만 쉬고 있진 않다고 오히려 더 고단한 노동을 시작했다고. 경기도 수원의 김영자 씨는 남편이 먼저 은퇴한 후 본인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가게를 꾸려왔다. 아이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여생을 보내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이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오히려 김 씨의 부담은 더 커졌다. 병원 진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손이 많이 가면서 김 씨는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점심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약을 챙기고 그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온 후에야 잠시 누워 눈을 붙인다. 퇴직 후 남편이 아프고 그녀의 일까지 줄어들자 월 수입은 100만원 남짓으로 떨어졌고 퇴직금으로 사둔 임대 아파트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도 남지 않았다. 김 씨는 말한다. 여유롭고 낭만적인 노후가 아니라 생존하는 삶 그 자체라고. 자식들도 어려워 도와줄 수 없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매달 아슬아슬하다며 숨을 길게 내쉰다. 부산에서 30년간 공장을 운영하던 박진국 씨는 은퇴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다. 회사를 매각한 후 남은 자금으로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처음엔 관광객도 제법 있었고 카페 운영도 잘 되는 듯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급격히 줄어든 관광객 수와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박 씨의 대응 한계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예상치 못했던 장기 임대료 인상과 각종 인허가 규제까지 겹치며 그는 카페 운영을 접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카페 폐업 후 그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노후를 재정비했지만 그 사이 투자한 자금은 대부분 손실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작게 줄어든 국민연금과 예금뿐이었고 은퇴 후의 삶은 낭만이 아닌 버티기의 연속이 되었다. 박 씨는 후회는 없지만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노후는 체력이 아니라 계산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이다. 누구나 은퇴를 준비하고 꿈꾸지만 실제로 맞이하는 은퇴는 그 준비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연금은 기대보다 적고 지출은 늘어난다. 의료비와 생활비는 오르고 가족 부양 부담까지 남아있다. 과거처럼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은퇴자는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더욱이 인생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은퇴 후 삶은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에 가까워졌다. 이 기간을 단지 소비하며 보낼 수는 없다. 생존의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일의 끝이 아닌 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재취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예컨대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성 기반의 프리랜서 활동 혹은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경제 안에서의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건강은 단지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는 자산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작은 임대소득이든 온라인 콘텐츠 수익이든 어떤 형태든 좋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닌 인생 전략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은퇴는 자유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되지 않은 자유는 곧 고립과 궁핍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꿈꿨던 노후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맞게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준비 없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되며, 준비가 있다면 의미 있는 인생 이막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낭만이 아니라 계산이며 기대가 아니라 전략이다. 은퇴는 꿈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 말은 슬프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다. 노후를 생존이라 표현하는 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체감하게 된다. 수십 년간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워낸 이들이 은퇴 이후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듯 사회에서 밀려나고 건강과 경제력의 이중 위협 속에서 조용히 고립되어 가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후를 단지 시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생애 주기는 더 길어졌고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이에 걸맞은 제도적 설계나 사회적 인식은 한참 뒤처져 있다. 은퇴는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의 출발점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노후 문제는 구조적이며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소득의 불균형이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이 적은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그 실질적 가치를 상실해간다. 더욱 큰 문제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퇴직금은 일시적인 자금일 뿐이고 자산이라 할 만한 부동산은 오히려 유지비용과 세금이라는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그 결과 은퇴자는 연금 하나에 의존하거나 생계형 일자리에 다시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곧 은퇴 후 생존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진다. 첫째, 나는 은퇴 후 매달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가? 둘째, 그 수입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셋째, 그 수입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은퇴는 이미 위험 신호를 품고 시작된 셈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다. 은퇴 후의 수익 구조는 고정적인 지출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유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흐름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연금 외에도 임대 수익과 같은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퇴직 전부터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니어 세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점차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된 채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또 하나의 생존 조건은 노후의 고정비 줄이기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의 크기가 곧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 대비한다며 무리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해외 이주를 선택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비용 구조를 망가뜨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의 고정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현재의 주거비용, 통신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을 얼마나 합리화할 수 있는지가 장기적인 여유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노후를 버티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지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노후의 소비는 반드시 소득 구조에 기반해야 하며 미래 의료비나 긴급 자금에 대비한 여유 자금 확보도 필수적이다. 건강 역시 노후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다.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이야말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라는 의미다. 노후에 들어가는 가장 큰 고정비가 의료비라는 점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은 곧 경제 전략이 된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의료비 항목이기도 하다. 이들 질환은 대부분 생활습관의 개선과 약물 관리로 조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급증시킨다. 결국 노후의 건강관리는 재정의 연장이며 생활의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관계의 유지다. 노후를 생존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냉소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생존이 단지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와 확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퇴직과 동시에 끊긴 인간관계는 은퇴자의 고립을 가속화하며 우울과 무기력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과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연결, 동년배들과의 모임은 정신건강과 자존감의 유지를 돕는 동시에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의 관계를 재정비하되 수직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 지원적인 관계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존적 관계야말로 노후 생존을 넘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처럼 노후는 생존을 넘어 하나의 인생 전략이 되어야 한다. 단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계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복합적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곧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생존의 삼각 구도를 완성하는 일이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이막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생존의 전장이 된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은퇴는 정년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설계가 필요한 시작이다. 이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때다. 그것이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이며 생존을 넘어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